7월 1일 날이 리셉션, 그러니까 개회식과 리셉션이 열렸는데 그 대련의 대회가 열린 곳 자체가 대련 국제회의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상당히 대단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시에 맞춰서 갔어야 되는 건데 조금 늦게 가서 그 대회 측 사람들이 상당히 조바심을 냈다고 그러는데 중국 조선족 기업가 협회 전체 회장단 회장이 심양 사람인데 그 표성용이라는 사람인데 상당히 우직하고 딴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데 나와서 하지만은 중말로 아무래도 하거든요. 한말로 안 하고. 근데 이 표성용이라는 분은 아주 우직한 한말로 꿋꿋하게 우리가 이 협회가 계속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 개인 생각은 우리가 소주에서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영철이라는 대련시 조선족 기업가 협회 회장이 환영사를 했는데 표성용 회장님 환영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서광 주任첫날 개회식에는 제 순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건배사나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제 강의가 물론 2시간이 메인 스피치가 있었지만 둘째 날은 중국인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식으로 하니까 첫날 개회식 때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최영철 회장한테 나를 좀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오늘 참석하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느꼈고 그렇고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조선족의 기업가들의 활동상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모임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오늘 그 가슴이 뜨거운 그 어떤 감격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중국 오늘의 이런 눈부실 발전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이 공산혁명이 중국의 공산혁명이 인류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새로운 정치적 실험인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중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조선족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만들어온 역사인가를 내일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한국 是本来是同一家，本来是也可以算是同一民族，我们应该共创新的人来这个历史模式，为了这种新的漂亮、新的未来，我们一起奋斗。谢谢。预备，起步，把所有的。제7회 중국 조선족 기업가 경제교류대회 및 제1회 중국 조선족 청년 지도자 심포지엄이 지금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우리의 새로운 21세기 패러다임을 같이 만들어 창조해 나가야 된다. 하여튼 그 끝나면은 한국인들이 모이는 모임은 하여튼 무조건 노래와 춤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좌우지간 하여튼 6시부터 9시까지 한 3시간 동안 그냥 음식이 나오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거기 재미난 게 뭐냐면은 돈이 안 들어요. 전부 자체 커뮤니티에서 다 그냥 부인들이 다 나와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프로급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이미 완전히 기업화돼서 그 스테이지가 완전히 삶과 떨어져 있지만 거기 스테이지에 있는 놈이나 앉아서 듣는 놈이나 하나다 이거야. 자기 그냥 엄마가 가서 나가서 하고 자기 누이가 나가서 하고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조선족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동이전에 나오는 음주가무라는 말이 국중대회 음주가무라는 말이 그 문화로서 살아있다는 거죠. 거기 조선족 사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타자화되어 있잖아요. 그 무대가 우리 삶에서 떨어져 있고요. 근데 걔들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가 부르면은 자연적으로 나와서 또 춤을 추고 뭐 그것도 나와서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또 진행도 되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학예 같은 분위기인데 그게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봐줄만 하더라고. 그게 뭔가 그 문화지, 문화. 내가 그 음주 가무의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근데 내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해. 근데 거기 있는 교포들, 감히 그 회장단은 사람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각 테이블을 쫙 다 돌았지. 그냥 나하고 사진 찍으려고. 내 평생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분홍치마 노래를 하나 불렀죠. 잠깐 무대로 모실게요. 잠깐 무대로 모실게요. 你好。 산책이 넘어드는 영화잡기를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그 다음 날이 이제 7월 2일이 토요일인데 아침에 그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사고가 난 거죠. 제 처가 이제 그 빨리빨리 서두르려고 당시 가야 되는데 뭐 옷도 잘 챙기고 뭐 그러겠다 그래서 먼저 올라간다 그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여기가 이제 호텔 로비 여기가 이제 이 밥 먹는 이 식당이 있는데 여기 쭉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둥글게 이렇게 해놓은 이게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이게 헛되게 생겼어요. 근데
헤쳐가 그만 여기 가다가 여기 이걸 있는 일로 급하게 하다가 평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떨어지면서 뭐 한 몇 미터를 날아가는데 날아가면서 그냥 이 손을 짚었는데 그래도 이 손을 짚었기 때문에 쿠션이 적어서 저기인데 이 어깨가 이게 골절이 된 거죠. 어깨가 이게 스프링 역할을 했는데 몸이 이렇게 붕 해서 한 10m 그냥 미끄러져 나갔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나서 제 처는 거기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고 거기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 하는데 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지만은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바로 그런 불상사가 있는 가운데 강연장에 가게 된 것이죠. 원님이 좀, 예. 괜찮아요. 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중국에 있어서 조선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시고 춤추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제가 진짜 한국에 온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가짜 한국 같고 너무 진화돼가지고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봤던 한국 모습이 아닌데 어저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춤과 노래로 이렇게 하는데 한 분도 가시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참가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동거동락하시는 그 모습은 마치 그 위지동이전에 이 조선민족을 평가해서 국중대회 연일 음주가무라는 말이 있는데 국중의 사람들이 따회라는 건 거기선 크게 전부 모여가지고 연일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춘다 그런 게 옛날부터 위지에 우리 조선민족을 표현하는 말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진짜 우리 조선 동포의 모습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제가 연변대학에 있으면서 주덕회 선생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주덕회 선생이라고 아시죠? 주덕회 주덕회 선생은 1911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저쪽 연해주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지금 러시아 땅이지만 그 연해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저 모스크바 동방대학이라는 데서 그 유학을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은 곧바로 그 동방대학에서 연안으로 가세요. 연안으로. 그래서 연안에서 여러분들 인민해방군가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인민해방군의 정식 군가가 누구 거냐고. 정일성이라는 이 탁월한 음악가 정률성이라는 분은 전남 광주 사람이에요. 광주. 여러분들이 광주 가면은 이 정률성 집안은 대단한 학자 집안이고 형제가 많아요. 정률성 형제가. 형제들 전체가 시집간 딸들도 그렇고 그 매형까지 전체가 중국 혁명에 가담합니다. 가담하는데 이 정률성은 모택동 마오세동 모택동이라는 분이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노래를 잘 짓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주덕회 선생하고 이 정률성이 엄청 친했어요. 그래서 주덕회 선생하고 정률성하고 모택동이 만난 적도 있고 그리고
1945년에서 1949년 10월 1일 천안문에서 모택동이 이거를 발표할 때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전투, 이 평진 전투라든가 요심 전투라든가 이런 가장 중요한 전투에 가장 용맹하게 싸운 사람들이 우리 조선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해남도까지 가잖아요. 해남까지 해방시키러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주덕회 선생은 발상을 한 거죠. 우리가 중국혁명의 이러한 승리에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자치구를 따낼 수 있다. 이런 발상은 그 당시 매우 어려웠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치구를 따내야겠다는 발상을 주덕회 선생이 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발상을 했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변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이쪽 동북 삼성에 흩어져 있던 우리 조선족이 자그마치 20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1945년 해방 당시만 해도 우리가 200만이 넘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압록강 두만강이 서간도 북간도가 있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 함경도 사람이라든가 이 평안도 사람들은 우선 가까운 데 정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먼 데서 이주해 가는 사람은 적극 우위를 밀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대개 분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저 흥정동에 오히려 많지.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서 불행하게도 조선은 이제 해방이 돼서 하나로 모였는데 중국은 또다시 국권 분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다시 싸움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몇 개월 안에 100만 이상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덕회 선생이 우리 조선족을 방방 댕기면서 너희들 미쳤냐? 너희들 여기 왜 왔냐? 너희들 배고파서 땅이 없고 핍박받아서 여기 와가지고 이 빈 땅을 여기 이 동북이라는 땅에서 여기서 논농사를 할 줄 몰랐다고. 논농사를 갖다가 우리가 와서 그 평강거리고 그 용정의 그런 모든 논을 보면은 그게 우리 민족이 와가지고 거기서 논을 개발하잖아요. 그리고 돌배나무 심고 살구꽃, 진달래 이런 것들을 지면서 자기 고향처럼 거기서 사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지금 땅을 개간해서 겨우 살만하게 됐는데 왜 돌아가냐? 이 땅을 지키자 우리가. 이 동북이라는 땅이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몇십 년을 일제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궈놨는데 이걸 왜 버리고 가냐? 그러면서 주덕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야? 설득하는 거야? 내가 모택동 주석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치구를 만들겠다. 알겠어요?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직후에 거기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열리잖아요. 거기에 100몇 명의 최고위원회 주덕회 선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섭을 해가지고 아까 소수민족 정책이 나오는 1952년 9월 3일 날
정식으로 우리는 조선민족자치구를 따내요. 이거는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사건이고, 그리고 자치구는 지금은 자치주라고 부르지만 자치구는 그 당시 성급이었어요. 상당히 대우가 높았다고. 그 뒤로 다시 조정을 하면서 자치주로 약간 격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오기서 이 주덕회 선생이 이 소식을 가지고 영길로 옵니다. 그 당시 뭐 형편없는 완행열차가 칙칙폭 하면서 왔는데, 거기에 연길역에 3만 명의 그 교민들이 완전히 내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이 백이민족이 3만 명이 그 연길역 광장에 꽉 메워가지고 오기섭 선생이 도착했을 때부터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았다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여러분, 이런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이 피눈물 나는 역사를. 그래가지고 왜 당신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길고는 땅을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가. 지금 조국에 간다고 해서 뭐 거기서 뭔가 보장이 있을 것 같던가. 그러고 그 자치구를 따내는데 또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이 빌어먹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1950년 뭐예요? 6월 25일이라는 이 동포 고륙상쟁의 이 비극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950년 이전에, 1950년 이전까지는 여기서 중국 대륙에서 여기서 우리가 같은 한 마음이 돼서 중국 혁명을 돕는 길이야말로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합심을 해서 싸웠는데, 그 중국에서 기량을 닦고 뜬 우리의 그 위대한 전사들이 이제는 1950년 이것이 발발하죠. 어떡합니까? 동족 상쟁을 위해서 다시 투입되는 거예요.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변동포들도 여기 있지만은 우리 그 당시 여기에 차출돼서 연변에서 6.25 전쟁에 소위 말해서 항미 원조,抗美援朝,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연변에 이 젊은 청년들이 당시 2만 명이 갔어요. 거기서 8,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 동포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어려운 국공 내전 분열 모든 걸 거치면서, 합작을 거치면서, 그래도 한마음이 돼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가 6.25라는 이 동족 상쟁의 비극 속에서 그렇게 다시 우리끼리 총벌이를 겨누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연변에서 이런 강연을 하니까 거기 참여하신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6.25에 참전한 용사들도 거기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런 비극 속에서 우리가 주덕회 선생이 자치구를 따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거는 우리 민족의 드라마는 이건 상상을 불허하는 20세기에 이 중국에 있어서의 우리 조선족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비장하고 너무도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자치구가 만들어지고 그 뒤로 쭉 여태까지 내려왔는데 이 중국에서 여기를 우리가 북간도라고 서간도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망명할 때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망명을 했지만 이건 너무 길이 우원하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에서 곧바로 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로? 상하이. 상해로 곧바로 가는 사람. 이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인데 이 상해로 곧바로 가는 사람이 그 당시에 상해는 한국인들이 없었어요. 한국인들이 없었고 참 가기가 엄두도 못 낼 때인데 조선 말기에 고종시대 때 한어학교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한어학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어 학원이었어요. 중국의 그 한국의 고급 관리들을 조선조 말기에 중국말을 가르치는 그 학원이 있었는데 이 한어학교에 들어가서 배우신 분이 그 유명한 청주 사람인데 이런 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 예관 신규식. 신규식 선생은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경성에서 그 당시 은행업도 하고 이러면서 돈이 엄청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상해로 튀어요. 1910년에 상해로 튀어가지고 그 상해 불란서 조계에 곧바로 집을 얻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손문 선생을 만나요. 그래서 손문 선생이 그때는 돈이 궁할 때 아니에요. 그때 수십만 금을 좌우지간 희사를 한다고. 중국 동맹의 혁명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고 곧바로 손문의 그 어떤 신임을 얻어가지고 1911년에 유명한 신해혁명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관 선생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라는 거 아시죠? 윤봉길 인사가 이 활동을 한 상해 임시정부 김구 선생이지만 그 김구 선생은 저 이쪽 그 위로 올라가서 그 활약을 했었던 분인데 결국은 상해로 어떻게 오게 됐냐? 상해로 오게 된 건 김구 선생은 황해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글로 오게 됐냐? 바로 예관 신규식이 벌써 손문 선생의 신임을 얻어서 터를 딱 꺼놨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상해 임시정부라는 건 뭐예요? 상해 임시정부라는 게 1919년에 뭐죠?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3.1운동이 일어나면 뭐예요? 조선 독립을 우리가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을 독립 안 시켜줘도 조선 독립을 선포한 거라고. 조선 독립을 선포했으면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국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를 곳곳에서 만듭니다. 한성정부도 만들고 저쪽 그 연해주에도 만들고 사방을 만들어요. 용정에다가 여기도 만들고. 그런데 이 예관 신규식이 상해에다 만든 임시정부가 가장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위에 있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내려오는 거죠. 상해 임시정부에 다 거기는 세력이 집결되는 건데 그만큼 뭐냐면은 이 신규식 선생이 활약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광동의 호법정부라고 아시죠? 호법정부라고 소위 말해서 손문이 호법정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활약할 때 상해 임시정부의 진정한 대표 자격으로 신규식 선생이 가가지고 중국의 호법정부하고 정식 국교를 수립합니다. 정식 국교. 그 기록이 아주 자세히 남아있어요. 1922년에 그렇게 해서 호법정부하고
신규식 선생이 정식 국교를 체결할 때 거기다가 내놓은 조건이 황포군관학교에 조선의 청년들을 대거 교육해달라. 그거 오케이 해요, 선문이. 그래서 황포군관학교에 제4기부터 조선 의열단원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이게 참 엄청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장정이라고 하면 장정은 그게 누구예요? 주석권 모택동이지만 우리나라 이 여기에도 장정의 공위 간부가 10명이 있어요. 다 죽고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딩 무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무정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원래 중앙고등학교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간 데가 보정군관학교를 들어가요. 바오띵, 예? 바오띵 중관시샤. 바오띵이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천진, 텐진. 예? 근데 바오띵 군관학교에서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포병 기술을 배운다고, 포병. 중국의 그 당시 홍군에는 포병이라는 건 이 기하학 공식을 다 알아야 되는데 포병 기술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포병대를 이 무정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대장정을 같이 했고, 그러다가 하여튼 무정은 또 한국에 가가지고 또 비참하게 숙청당하고 이러한 역사를 거치지만 문제는 각 방면에 여러분들 인민해방 군가도 정일성 우리가 지은 것이고 포병도 우리가 만든 것이고 사실 인포 밑에서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같이 싸우면서 해남도까지 같이 가면서 이렇게 만들고 자치구를 만들고 연변대학이라는 거를 1949년 3월에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소수민족의 중에서 스스로 대학을 만든 소수민족이 어디 있어요? 소수민족인데 대학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마오쩌시한테 그 자료를 제시하니까 마오쩌시가 깐동, 我感动了，你们已经这样做了啊，这个了不起啊。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치주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국 혁명의 역사는 이런 말을 하면 중국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중국 혁명의 역사는 우리 조선족의 참여로 이루어진 겁니다. 같이. 예. 우리는 중국 역사에 대해서 중국 역사에 대해서 당당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대한 과거를 다 까먹고 있다는 거죠. 한심한 거죠. 이런 막강한 자산을 다 까먹고 있어. 그러고 남한 북한이 이렇게 대립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뭔 짓이야, 어? 지금 동포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개판치고, 이렇게 대화도 못하고, 무슨 핵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성 공장을 왜 갑자기 폐쇄를 시키냐고. 그건 미친 짓이죠. 개성 공장이야말로 최고적인 카드를 쓸 수 있을 거를 자기 혼자 결정해서 제일 먼저 그냥 개성공장부터 폐쇄하고,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네? 자, 여기 결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인들로서 이 중국이 여러분들이 내가 연결해서 야단치는 게 뭐냐면 왜 이 중국 개성들이 이렇게 피말리면서 모두를 붙들어서 이 땅에다가 자치주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전부
버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뭐 3D 업종이나 하고 거기서 무슨 무슨 식당에서 일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 바보짓을 하느냐. 지금 중국이야말로 이게 위대한 가능성인데 왜 한국에 기어들어와서 3D 업종이나 하고 이러고 있냐 말이야. 그 내가 지금 한국에서 우리 여기 조선 동포들로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쫓아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운동을 하려고 내가. 아니 우리 조선 쪽 자치구를 살리고 자치주를 살리고 여기서 중국의 메인스트림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왜 여기서 조선족이라고 이 변방 조선족으로서의 이거 이륙하고 자처하면서 비굴하게 사느냐. 아주 뼈저리게 뭐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그 얘기들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그에서 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중국민족과 더불어 중국민족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면서도 여러분들 조선족 스스로의 위대함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기에는 엄청나다는 거지.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20세기에 미국 문명이 세계 문명의 주축이었다면 그 주축을 쥐고 흔든 것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21세기 인류 문명의 새로운 주축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대할 뿐만 아니라 유리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의 대강 메시지는 여러분들 가슴에 전달되었으리라고 믿고, 단지 제가 여기 오늘 온 것은 제 개인이 무슨 말을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내가 가르치겠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조선족 동포들과 나는 가슴이 통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저께 저녁도 여러분들과 같이 흥겹게 놀았고, 오늘도 우리가 가슴을 고고 얘기를 하면서 전국에서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20세기를 통과하면서 오늘까지 세계 지성사를 그래도 쭉 훑어온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너무도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새삼 인식시켜드리고 싶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단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국 대륙에서 위대하게 좀 되시라고, 과거에 정말 우리가 너무도 이 중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온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 주십사 하고 제가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이 아주 멋졌었습니다. 쫙 전부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그날 엄청난 막 울음
그러니까 자기들은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살면서 그 괴리감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아무래도 억눌리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한국 가도 또 자기들은 이게 뭔가 이방인이고, 중국에서도 아무래도 괴리감이 있고. 근데 한국에서 온 사상가가 우리의 뿌리를 캐면서 우리는 위대한 이 고조선의 후예들이고, 우리가 원래 중국 역사의 주역이었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관념적으로도 기죽지 말고 위대하게 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자기들 뭔가 어려서부터 어떤 꿈꿔왔던,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모호하게 생각해왔고 그랬으면 하는 동경이 있었는데 그거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은 뭐 민족 사업이라는 말을 잘 써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오로지 민족 사업을 위해서 바친 사람들인데, 이 민족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을 던져주는 인물이 없었다. 근데 그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일깨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너희들이 곧바로 위대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절을 해주는데 다 눈물을 흘리는 거지.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거기에. 빨리 오세요. 준론 이질라 준론.好，往前看，看我这儿。好，来1、2、3，表情啊。好，再来一次，来1、2、3，往前看啊，往前看。好。 그 오후에는 제가 그 청년들 모이는 곳에 가서 1시간 정도 스피치를 했는데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 자기들 여기서 뭐 이렇게 노력하면 앞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가 대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결국 남북 문제다. 결국은 앞으로 남북이 통일만 된다고 그러면은, 남북이 하나로 이 교류가 된다고 하면은 중국에 있는 젊은 기업가들, 조선족은 너희들은 엄청나게 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남북의 가교의 노릇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엄청나다. 근데 남북의 분열을 책동하는 언행,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장서서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뭐 하면서 대개 이런 데 와서 유명하다고 와서 이 하는 놈들은 다 꼴통 같은 놈들이다. 다 우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결코 한국의 지성인들을 대변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수준을 진실로 너희들이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본령을 뚫어라. 자기들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이 중국엔 마켓이 외부적 마켓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마켓이 세컨, 2류, 3류 이렇게 마켓의 층차가 많다. 이게 암시장도 여러 있고 뭐 하는데, 한국에서 온 기업가들은 그런 영역은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한국의 기업에서 와더라도 그냥 공식적인 루트만 가져가는데 자기들은 뭐 별의별 추적을 하는데 다 댕길 수 있다 이거예요. 북한도 갈 수 있고 지금 여기 마음대로 댕길 수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는 곧 희망이 찾아온다. 너희들에게 비전이 곧 올 것이다.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느낀 거는 뭐냐면 한국의 젊은이들보다 중국의 조선족 젊은이들이 훨씬 더 순수하고 열망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만 해도 뭔가 그 새로운 비전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헬조선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자조적인, 근데 그 자조적인 냄새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굉장히 어떤 열망에 차 있는 그 희망에 차 있는 어린 사람들처럼 순수한 어린애들처럼 보였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1、2、사랑！自己再来一遍，1、2、사랑！好，再来一遍，파이팅！再来一遍。 그러고 이제 또 그냥 엄청난 또 음주 간부가 그냥 또 엄청나게 열린다. 또 할 수 없이 나보고 또 올라가서 또 그냥 한오백년을 부르고.